새로운 인생의 시작,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익스피리언스, 창업, 무자본으로 시작하라. 버터플라이와 함께한 배하연의 365일의 기록. 안녕하세요. 홈라이프 게임즈를 운영하고 있는 배하연이라고 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제가 버터플라이와 함께한 지 딱 1년이 됐을 때 그 기록과 후기들을 모아서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의 아이디어 포럼 현장에서 이 기록을 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뒤에 또 시간이 지났고 새로운 분들이 계속 들어오시면서 버터플라이를 어떻게 하면 활용하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의가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자기한테 이제 자극도 받으시고 먼저 선배 창업가가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를 알아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는 페이스북 페이지 리뷰왕 김리뷰님의 형식을 따온 것을 미리 밝힙니다. 2015년 12월 1일 제가 버터플라이에 가입한 날 그때 일한 회사의 비상구에서 가입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멤버십 가입비가 저는 한 달 월급과 굉장히 맞먹는 금액이었는데요. 많이 망설였지만 저는 그래도 멤버가 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계약직으로 살 수가 없었죠. 자질구레한 스펙들은 어느새 기간이 만료되고 있었고 정말 저에게 스펙이라곤 제 몸뚱아리 뿐이었습니다. 이때 사진이 2014년도에 어떤 영어 캠프, 창업 캠프에 갔던 건데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2박 3일 동안 영어로 창업 경진대회를 나갔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옷 색깔이 홈라이프 게임즈의 로고 색깔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 돈을 내기까지 약 2주간의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는데 미래의 배하연이 알아서 날 먹여 살리겠지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고시원이 이렇게 냉방이 안 돼가지고 엄청 더웠고 벽도 완전 합판이라 여보세요 하면 옆방에서 조용히 하라고 되게 똑똑거렸습니다. 이렇게 멤버십에 가입을 하고 아이디어 문서도 다 출력하고 메일 안에 있는 시까지 프린트해 해가면서 고시원에서 매일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별이 나에게로 온다. 가입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 포럼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세임페이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강남 토주타워에서 포럼을 진행하는데 그때는 다른 곳이었거든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KB손해보험 본사 가서 물어볼 때도 있었고 세임페이지에 간신히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저는 처음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알고 있는 눈치인 거예요. 왜 그럴까 싶었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꼴통쇼, 신태순 대표님이 나왔던 꼴통쇼라는 강연 프로그램에 미션을 받는 챌린저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님은 마스터로 제가 이제 부르고 있었고요. 이 스토리 후기 궁금하시면 금요일 강남 토주타워에서 열리는 2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요. 이 100일 게임 오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다 알고 계셔서 저를 정말 다른 분들께서 편하게 대해주셨고 무사히 아이디어 포럼이 끝났습니다. 진짜 긴장됐는데요. 엄청 설렜어요. 새로운 세상이었고요. 그때 만들었던 제 개인 명함입니다. 3번 저랑 만나시면 제가 쿠폰 드리고 이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쿠폰을 발급해드렸죠. 아이디어 문서를 보고 또 갔던 아이디어 포럼에서 이제 최 대표님은 저한테 춘천으로 초대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곧장 춘천으로 달려갔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불과 들어간 지 2주 만에 춘천에서 사업 아이템은 결정됐고 그날부터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준비가 뭐냐면 최 대표님이 주신 미션들, 홍보 전단지 좀 만들어 와요, 주제 좀 잘 나열해봐요, 이런 것들. 근데 미션을 해갈 때마다 최 대표님의 표정과 대답이 이러는 거예요. 감탄. 와, 어메이징합니다. 배하연 대표님 장난 아닙니다. 이러면서 외치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신이 났고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적고 있는 사업일기 기록인데요. 네, 대표님께서는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시간 되면 보자 이런 약속을 되게 자주 잡으셨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후들후들하고 앉아있기도 서있기도 누워있기도 불편한 그런 상태에 제가 되어 있었죠.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또 포럼이라는 거죠. 정말 아이디어 포럼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버터플라이 리퍼블릭이라는 아이수트 신현정 사장님의 사업 발표 그리고 이명재 매니저 경매하시는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 갑자기 최 대표님은 저를 쳐다보셨고 제 회사의 사업 설명을 10분간 해보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어떤 패기가 있었는지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 PPT가 없어서요, 제가 이런 걸 미처 생각을 못해서요 이런 핑계나 이야기는 전혀 되지 않고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가면 되나요? 이러면서 굉장히 당당한 척하면서 나갔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10분 동안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죠. 꼴통쇼 이야기도 하고 게임 이야기랑 또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에 관련한 이야기 정말 뒤죽박죽한 이야기였는데 그때 조선왕조실록에 관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실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록되어 있는데 총 27분의 왕들 중에 25분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명이 빠졌다는 건데요. 빠진 2사람이 마지막인 고종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2분이 왜 빠졌냐 하면 그때 일제강점기라서 이 실록을 일본 쪽에서 편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인생 게임에서 역사는 내가 적어서 내려가는 것이고 승자는 나이니 역사, 승자의 기록을 하시려면 쿤라이프 게임즈에서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2명의 고객이 생겼고 쿤라이프 게임즈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출이 났었고요. 그때가 2016년 1월 8일이었네요. 엄청 신났죠. 드디어 사업이 시작되다니. 그때 사업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대표님이 저렇게 흐뭇하게 저를 바라보셨고 집에 돌아가는 강남역 그 계단까지 와우를 연발하시면서 믿을 수 없다라는 표정을 지으셨죠. 저도 굉장히 신났고 얼떨떨하기도 했고요. 근데 한편으로 들었던 심장은 불안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빠르다고 해서 진짜 고시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불안했고요. 출근을 하다가 안 하게 되니까 나는 분명 쿤라이프 게임즈라는 회사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백수인가 사업가인가에 대한 그 기로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죠. 그리고 세일즈가 먼저라고 해서 제 회사 이야기라도 꺼내려고 하면 반응은 위 그림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더했습니다. 사기단한테 걸린 거냐? 다른 회사 다녀라. 진짜 그런 게 있긴 하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러면서 친한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싸우고 헤어지고 그랬던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죠. 이런 말만 듣다 보니까 계속 무너지고 흔들리면서 결국 세일즈에 멀어지게 되고 슬럼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더구나 매주 금요일 아침 버거킹에서 최 대표님을 만나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놀라운 강의를 하지만 그때 당시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나는 게 되게 많았죠. 버려야 된다, 넌 아직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금요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금요일만 되면 몸에서 열이 나기도 하고 그 전날부터 잠을 못 자기도 하고 트라우마도 시작이 되고 그냥 목요일에서 토요일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더구나 이제 자신감이 없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책 한 권을 소개시켜줬는데요. 이 책이 프레젠스라는 책입니다. 행동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이야기. 테드에서도 나왔는데요. 원더우먼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손을 허리에 대고 다리를 꼬고 앉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이제 몸을 이렇게 펴라는 거죠.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자신감이 올라간다는 이 책의 말에 이거 그대로 따라 해봤습니다. 그것도 최 대표님 앞에서 진짜 건방져 보였는데요. 그게 제가 그나마 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어요.
다른 회사 다 잘 나간 듯 보이는데 저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숨에 달인이 되어갔었고 그럼에도 신 대표님은 콘텐츠를 계속 생산해 보라는 말에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었고 홈페이지도 만들었고 그때마다 완벽주의인 성격 탓에 하나씩 완성시키는 것 자체도 어려웠지만 그냥 했습니다. 요즘에도 한 번씩 만들어내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더욱 세일즈가 멀어지는 거예요. 컨텐츠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으니까. 그리고 매출이 안 난 상태로 계속 몇 개월간 그렇게 갔었죠. 오죽하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면서 신 대표님은 제 심장을 확 찔렀고 진짜 제대로 찔린 저는 일어나는데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불안했고 초조했고 슬럼프가 있었고 나아지는 것은 없고 내가 도대체 이걸 이어갈 수나 있는 걸까?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나? 결국 저는 고향집에 내려가서 저희 부모님, 엄마에게 나 때려칠 거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지만 저희 엄마는 고요하게 그만둘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고 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지 라면서 씩 웃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친 뒤로 저는 다시 시작했죠. 우선 100일 게임 강의안을 업그레이드 시켰고 새로운 강연도 열었습니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열었는데요. 첫 번째 열었던 이 강의에서 어떤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우셨고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 사이트에 후기를 정말 정성껏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운이 좋게도 베스트에 들어가게 됐고 그 결과로 제 얼굴이 메인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죠. 처음으로 마케팅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내가 내 위치에서 꾸준히 하면 알아서 반응이 온다. 이때 꼴통쇼에서 썼던 다 기록을 모아서 청춘 시그널이란 책을 쓰기도 했고요. 이 책은 12번 이상의 탈고를 거쳤는데 이 과정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쓰고 나서도 한 번의 슬럼프가 오긴 했는데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이제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되는 방법만 연구했을 뿐이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 파도는 점점 잠잠해졌고 역풍이었던 바람이 순풍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해적들의 창업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거기 안에 쿤라이프 게임즈 제 사례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꼴통쇼, 제 블로그, 카페, 책 등 저를 알아보기 시작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시던 쿤라이프 게임즈 멤버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면서 먼저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첫 번째 제가 외부에서 강의를 열었을 때 울었던 분인데 100일 게임을 알고 나서 워밍업을 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취업이 돼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고 저랑 같이 데이트를 즐기신 분도 계시고요. 저희 회사의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면서 회원분이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서 대학교에다가 뿌리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었고요. 제가 백수인 시절의 글과 지금의 저를 계속 지켜본 고등학교 선배는 먼저 100일 게임에 참여하겠다면서 카톡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됐지만 저한테 슬럼프가 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계속 왔어요. 지금도 오고 있고요. 어느 날은 버터플라이 CEO 모임에 참가해서 저희 회사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어떤 분이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청춘 시그널 제 책을 무단 도용을 하기도 했고요. 경상도에서는 디도스 공격을 해서 제 회사 홈페이지가 아예 사라질 뻔한 다운되는 그런 심각한 사건도 있었죠. 근데 이런 충격이 와도 예전보다는 금방 괜찮아지게 된 것 같아요. 씩 미소를 날릴 때도 있고요. 이게 사업가의 일상이고 삶이고 재미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 슬럼프조차도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청춘 시그널이 도용당했을 때도 필체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디도스 공격이 다운되는 그 공격 때문에 다운되는 것도 누군가 저희 회사
아이템에 반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사건에 똑같은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해석이 들어가게 되면서 점점 사업이 재밌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과정을 저는 매일 블로그에 남기고 어느새 75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PPT는 600일 정도에 쓴 것이지만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재밌냐고, 어떠냐고. 그럴 때마다 저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네, 회사 다닐 때보다 한 1000만 배 정도 재밌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진짜예요, 진짜. 레알 트루. 진짜 제 표정이고요. 네. 처음에는 힘들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지금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무게를 버텨보라는 세상의 시그널이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 길을 갈 거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인생을 게임처럼 살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요. 100명 다 차면 자리 없는데요. 거의 다 차서 2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앞서서 PPT로 이야기해드렸던 게 제가 버터플라이와 함께하면서 느꼈던 1년간의 기록인데요. 이걸 쓰면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리뷰를 쓰면서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이걸 드러내도 되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리뷰를 하는 이유는 제 삶에 대한 일련의 고찰이자 예비 창업하실 분들에 대한 약간의 팁이죠. 버터플라이는 무자본 창업을 전파하면서 정말 엄청난 노하우들과 하는 방법들을 다 알려주지만, 제가 1년 동안 그리고 현재까지 함께하면서 느낀 거는 그런 노하우들보다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확신이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망설임에 대표님들은 과감히 그 싹을 잘라내 주셨고요. 제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말리기 급급했지만, 여기는 일단 해보자고, 하는 것 제대로 해보자고 제 안에 있는 확신을 밖으로 끄집어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스승님, 동료, 동반장,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얻었고 현재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줄이야. 제가 달라질 줄이야. 저는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재 찾아가는 삶에서 찾아오는 삶으로, 기다리는 삶에서 현재를 즐기는 삶으로, 오지 않는 미래를 기다리기보단 버터플라이와 함께 즐기면서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블로그에 글을 남기니까 많은 분들께서 제 삶을 많이 지켜보시고 계시죠? 그 안에서도 느끼실 건데요. 버터플라이에 가입을 하셔서 또 창업에 대해 인생을 사는 것,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과감히 시작하시라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멋진 가능성들과 잠재력이 숨어있는지 말이죠. 1년 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인생 게임, 쿰라이프 게임즈 신나게 즐겨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소개시켜 드리니까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쿰라이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저의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칼럼들을 읽으시고 새로운 아이템, 또 나를 돌아보는 기록들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